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아주 전국이 비가 내린 뒤끝이어서 그런지 정말 가시거리가 한 30km쯤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도 저쪽 관악산 청계산 뿐이 아니고 저쪽 동쪽에 불암산인지 수락산인지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화창한 그런 날씨입니다. 여름에 역시 뭉게구름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가 여름의 뒤끝이어서 그런지 참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 이 나라 경제라는 것도 이 성장의 뒤끝이 이런 느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들여다보면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보도에서 이미 접하셨겠지만은 지금 올 들어서 1, 2분기 상반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있고, 지금 3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심지어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 따지면 3분기에 0.1에서 0.2%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연구기관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도 되는 건지, 정말 우리 대선 주자들한테 묻고 싶고요. 또 정부에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 내일 아침자 사설에는 이제 성장이 멈춘 나라, 벌써 하산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사람의 경우에 비유를 하면은 아이가 자랄 때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키 크기, 성장판을 자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도 시키고, 음식도 조절하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덜 자란 상태에서 성장이 멈춘다면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빨리 성장이 멈췄을 때 그 결과는 부모들이나 본인들이나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겠죠. 경제가 만약에 이렇게 덜 성장한 상태에서 성장이 멈췄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선진국 경제가 한 2, 3% 성장, 이건 안정이라고 하죠. 네, 대한민국 경제가 2, 3% 성장해서 과연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이 중진국 함정, 2만 달러 넘자마자 이제 상당히 어떤 모든 면에서 성장 피로도가 쌓이고, 그 피로도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어떤 적극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뭔가 파이를 나누자, 분배하자, 평등 욕구, 복지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히 높아지는 그런 것이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진국들이 겪었던 그런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면은 작년에 3.6%. 그 전에 2010년도에는 6.3%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2009년도에 0.3%,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운 이 성장의 뒤끝이기 때문에 2년치 나눠보면 3.3%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3.6%, 올해 한국은행 전망이 3%.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성장률이 기껏해야 3%대 초반으로 평균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성장률이라는 것이 참 급전직하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왔습니다. 지난 70년대 초, 71년부터 75년에는 연평균 9.7% 성장했고, 여기 그래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70년대 후반에는 9.1%, 그리고 80년대 초반에는 9.1%,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에는 10.4%, 10.5% 가까이 되는군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에는 8.4%,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에 9.1%, 후반에 10.5%,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7.9%, 그 다음에 5.4%, 4.5%, 3.8%, 그리고 2011년, 12년 3.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와 지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또 엄청나게 커졌고, 그 다음에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장 속도가 감속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못 느끼고 있지만은 불과 6년 뒤에는 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로부터 또 8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1% 남짓되는데 6년 뒤에는 14%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26년, 그로부터 8년 뒤, 지금으로부터 14년 뒤에는 2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구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얘기죠. 물론 그때 되면 저도 아마 그 고령자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고령자 빼고 어린이,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이전인 뭐 15세 이하 어린이들 빼고 나면은 그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어린이나 고령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는가? 지금 벌써 이미 3%대 초반까지 와 있고, 다음 누가 정권을 잡든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제는 3% 성장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6년 뒤에 고령 사회가 되고, 또 그로부터 8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가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성장을 유지해 갈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왜 성장을 유지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이 정주행 TV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세금이 거칩니다. 세금이 거쳐야 복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빚어진 것이 바로 지금 어떤 이런 가계부채 문제,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례는 바로 비근한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달로 이제 잃어버린 20년, 경기 침체가 본격 시작된 지 20년이 딱 되는, 2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LTV가 그 담보인정 비율이 한 80에서 90%까지 올라가서 중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주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본은 집을 팔고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심지어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이 반토막 나고 3분의 1토막 나다 보니까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고 그 남은 빚으로 허덕허덕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정도까지 간 건 아니지만은 일본의 모습, 바로 20년 전에 일본이 겪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미래상처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올림픽 끝났죠? 그래서 이제 대선 모드로 다시 본격 진입을 합니다. 잠시 멈춰놨던 대선 비디오가 돌아갑니다. 엄청난 또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구기관들, 국내 연구기관들 나오는 얘기는 3분기에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울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닙니다. 1년 전 대비가 아니고 전분기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삼성증권의 경우에 0.1에서 0.2%.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나마 내수 부양 조치가 없다면 마이너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여기서 전망하는 것은 올해 연간 성장률을 1.8%로 봤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치가 3%인데 1.8%면은 2%도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연구기관들은, 민간 연구기관들은 2%대로 올해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 외국계 투자은행 중에서는 1.8%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1.8%가 되려면 지금 상반기에 2%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3분기에 이미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간 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수 불안한 상태에서, 내수 어려운 상태에서 수출까지 불안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큰 이유는 요즘 시민적인 요인, 그 다음에 제도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조차 상생, 동반성장 얘기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경제 파이를 키운다는 이런 건 아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관료들 누구도 성장 동력이니 성장 잠재력이니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장관들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억 있으세요? 마지못해 한마디 구색가치기로 경제 운영 방향에 넣거나 한두 마디 얻는 경우는 있지만은, 장관들 입에서 이런 성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대통령부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고작 하는 것이 이제 녹색 성장, 요즘 한참 녹조 때문에 말썽이 났던
뭐 4대강 갖고 이제 녹조로 시비 거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녹색 성장, 동반 성장 뭐 이런 걸로 성장이란 걸 붙여놨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는 성장치고 제대로 된 성장이 여태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허울 좋은 그런 동반 성장, 녹색 성장의 결과가 지금 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치권 어떻습니까? 뭐 이른바 경제민주화 참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경제민주화 한다면서 이제 뭐 기업 활동을 뭐 정기실장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은 기업 활동을 범죄시하고 기업인의 작은 잘못도 절대 국물도 없다, 눈물도 없다, no excuse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야가 마치 경매 호가 부르듯이 경매하듯이 이쪽에서 1년 부르면 2년 부르고 3년 부르면 4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이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뭔가 벌리려고 한다 그러면 제정신일까요? 약간 좀 의아할 정도가 의아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배트맨 다크 나이트 라이즈 마지막 편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묘하게 알고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아주 잔혹무도한 테러 집단이 장악을 합니다. 도시를 장악을 하고 핵무기를 원자로를 핵무기로 가공시키는 기기를 탈취를 해가지고 핵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 진입할 수 없게 다리도 끊어놓고 그러면서 도시민들을 인질로 해서 이 도시를 징벌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그런 어떤 엄청난 테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소를 습격을 하고 또 배트맨 브루스 웨인 억만장자를 아주 알거지로 만들고 그리고 또한 교도소를 습격을 합니다. 마치 프랑스 혁명기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그런 거를 연상시킬 수도 있는데 교도소를 습격을 해서 죄수들을 전원 무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가진 사람 것 모두 뺏어라. 그래서 부자들은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거를 전부 다 죄수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빈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런 재판은 완전히 인민재판식으로 즉결 심판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는가. 일부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진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포퓰리즘이 마구마구 증폭되고 일부 대중들은 거기에 박수를 치고 이러면서 그것이 마치 시대정신인 양 포장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 자체는 상당히 재밌고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은 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제 비까지 내려가지고 참 이것이 우리 나중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영화에 물론 과장이겠지만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저성장 한두 해 유럽이 어렵고 선진국이 세계 경기가 어려워서 한두 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세계 최악의 구조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당장 30, 40대 핵심 생산 인구는 벌써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면은 전체 생산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할 것이며 누가 성장을 할 것이냐.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자 많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양해야 될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인구학적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경제를 하려는 기업가 정신 또 어떤 더 열심히 살려는 이런 의지보다는 나누자. 우리 못 버는 사람들 더 달라. 이런 어떤 복지 수요, 복지 욕구만 더 증폭되는, 정치인들에서 한없이 증폭되는 이런 양상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클 만큼 큰 나라인지, 성장할 만큼 산 나라인지, 이거에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만 달러 초반인, 1인당 소득 2만 달러 초반인 나라가 마치 한 4, 5만 달러 정도 된 나라처럼 벌써 이렇게 조로증을 보인다. 이렇게, 이것이 마치 시대정신이 돼버리고, 앞으로 5년간 또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 이후에는 고령사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 벌써 하산해야 하나. 올라가는 거 그동안 참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갖고서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가야 될 상황에서 벌써 하산길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그런 분위기가 벌어진다면은 정말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올림픽 동안 뭐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 참 즐겁고 기쁜 일이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거 이제는 이 부분도 조금은 좀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나라들 이게 과거 기억들을 살펴보시면은 썩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국가적으로 지원했는지 한번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더 크지도 못하고 이제 성장이 멈춘 이런 상태, 이거를 우린 조로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조로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나타난다는 점, 이런 부분 참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이 내려가는 길, 하산길을 조심해야 되는 건지, 각자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 좀 좋은 얘기를 못 해드리고 좀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일본이 불황 20년 시작되는 이 즈음, 20년 전 이 즈음에 시작됐다는 점,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